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가정 위탁, 아동 양육시설, 그리고 공동생활 과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은 해마다 2,500여 명이 됩니다. 전라남도에선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수당도 지원하고 있고 또 지역 기업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회공헌 사업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실정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에 도정 지릴 때 하실 만큼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한 필요성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전남에 지금 보호 아동 수가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탁 가정에. 그러나 전남 전체가 22개 시군으로 상당히 넓고 또 섬이 2,0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모두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 지금 실정이고요. 이 센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목포에 있는데 이 목포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어서 동부 쪽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의 위탁가정의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에 지금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커버가 되느냐, 케어가 제대로 되느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고 실제 어르신들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려운 점들이 많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가장 큰 건 이 위탁가정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명절 같은 때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에는 많이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을 정도로 좀 외롭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기도 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제 위탁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가정 위탁 지원 센터는 목포에서 한 개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만큼 열악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좀 있을까요?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센터가 17곳이 있거든요. 그 중에도 이제 그 센터 한 명당 그 상담원이 뭐 100세대가 넘는 가정을 담당하고 또 100명이 넘는 위탁 아동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포도 여건이 다르지 않아서 거의 그 세대 수라든가 평균 담당 인원수가 전국에서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보면은 지리적으로 섬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정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이 위탁 가정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남 지역의 좀 이런 지리적인 좀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이 센터가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 예산이나 인력적으로 좀 더 확충이 돼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문화적 특성상 지원센터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섬으로 보면 지금 51명이 위탁가정이 섬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동부 서부로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현재 가정위탁에서 끝난 아이들까지도 5년 내의 아이들까지도 그 센터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탁가정이 1,000명 정도인데 이 밖에 나가 있는 5년 내 아이들이 한 7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들까지 다 케어하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인이 돼 있기 때문에 진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 관리할 수 없고 1년에 가까스로 한 번 정도 상담하는 정도의 수준이 지금 우리 전남의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좀 동부 쪽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현재 전남에서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남에서 자립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외에도 이제 다양한 지원책들이나 대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가정위탁 가정에는 양육수당 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세대에는 2만 원씩 월 지금 위로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됐었을 때 50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원이 되느나 이 자립수당이 일시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5년 이내 또 더 성장해서 사회생활 하는 데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자립수당을 지금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또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경제활동하면서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디딤돌 씨앗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4만 원 이내에서 아이들이 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의 지원도 현재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네. 부분이 좀 금액이 좀 작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또 받아들이게 될까요? 예, 지금 가정보호 위탁을 보면 목적이 사실은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끝났을 때 현황을 보니까 전국적인 현황이 2015년 현황이 한 17% 정도만 친가정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가 종료가 돼서 본인이 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대학에 진학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게 끝나면은 본인 스스로 취업을 하거나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혼자 생활하기에 생계를 유지하면서 뭐 취업 활동을 또 모색을 해야 되는데 30만 원의 비용은 굉장히 적은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생계 돈으로 얼마를 줘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이 보호가 끝난 그 아동들이 취업 활동 같은 거를 준비하는데 그런 지원을 더 많이 해가지고 좀 독립적인 어떤 객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하고 결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다른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혹시 그렇다면 정말로 어떤 게 이런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18세 이상이 이제 혼자서 어떤 취업 활동을 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취업 교육 기관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자세히 검토를 안 했는데 아마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이 보호 종료가 되는 아동과 연계를 시켜서 강력하게 좀 취업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립수당도 올 12월이면은 시범 운영 이제 종료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료가 된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범 사업을 했다는 건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시범 사업을 하기 전에 다양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나면 다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이번 시범 사업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저는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범 사업을 했던 취지는 이 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그리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정 중심의 사람 중심의 경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연말까지 그게 시범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에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싶습니다. 올해 한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국비로 한 133억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총괄해서. 그러나 아마 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로 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사업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게 올해 12월이면 시범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만 책정해서 1인당 돈 얼마 줘서 그게 집행이 됐다 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그 보호가 끝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었느냐 이게 사실은 악용될 우려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도 잘 되고 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도움이 됐는지가 좀 잘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얼마나 아동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자립을 하기에도 30만 원은 적은 돈이다라고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이 외에도 이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부정 수급 이런 예. 이야기도 있긴 하는데요. 이런 예.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또 지금 20대 남성이 자기 5살 먹은 아이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보니까 사실은 그 아이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1년 동안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돼서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보니까 이제 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런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보호가 종료돼서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어떤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이용해서 좀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주변이나 아니면 본인이 아직 완전한 성인으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받거나 했을 때는 이 돈을 뭐 탕진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이 돼서 유용할 그런 위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실질적인 감독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마련과 대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자립을 하기에도 버거운 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부정수급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수당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직접 통장을 만들어서 가게 해주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그 수급자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통장을 한다거나 또 압류가 됐었을 때 압류가 됐었을 때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동 가족 위탁을 하는 집 같은 경우는 인식이 좀 전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케어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데 오히려 문제가 있는 몇 개 사례 때문에 이 전체가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남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도원이나 제도가 마련돼 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그 사회에 나가서 자립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에서 이렇게 크는 과정에서 제대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큰 거죠. 단순하게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진로 탐색이라든가 또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주는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센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남센터를 지난번에 제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전남센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특화시켜서 아이들이 단순하게 보호받고 어려운 점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능이 어디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계속 상담사들이 해주신 것 같고요. 또 그 진로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좀 뿌듯했습니다. 네, 이제 보호 종류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앞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정서적인 부분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보호 종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보호 종료가 돼서 친가로 복귀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게 다시 발생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 종료 이후에도 그 친가정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뭐 학대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계속적인 감독이나 상담,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잘 가정에서 살아가는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18세 이상이 돼서 이제 복귀할 친가가 없기 때문에 혼자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진로를 모색을 해주고 특성을 발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센터가 이제 다른 취업 연계 기관하고 잘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도 좀 고려를 해서 연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취업을 원하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각 지역마다 또 산업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각 특성을 살려서 교육을 시키거나 취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보호 종류 아동 자립 문제가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좀 어떻게 시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 중앙 가정보호 감독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산하로 해서 전부 이제 17개의 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국적인 효율적이고 일률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각 지역마다 뭐 지리적
또는 문화적, 산업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유성을 살려서 또 지원을 하려고 하려면은 사실은 지자체에게 좀 맡겨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자체와 정부의 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이런 보호 종류 아동들을 살피는 것보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더 개입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더불어서 지금 이제 자립수당뿐만 아니라 주거의 문제도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떠나고 나면 있을 곳이 없는 거죠. 시설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가정위탁을 받았던 친구들도 새롭게 가서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또 제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올 여름에도 이제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장애 아동을 데리고 있는 가정위탁 있어요. 위탁 가정이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이 가정위탁이 그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아니거든요. 동거인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병원 주차장 높은 곳 가서 데리고 업고 내려오고 이런 과정들인데 우리 전남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협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종의 뭐 조례를 개정을 한다거나 조례 가지고는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 임산부 주차를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으로나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조례로는 되어 있는데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가정들 같은 경우는 좀 편의성을 좀 봐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를 제가 만나보면 그 말씀 좀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아이가 공부를 좀 하는데 아이를 좀 학원에 좀 보내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학원을 못 보내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다. 특히 우리 전남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고 또 특히 그 중에서 61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있는 친구들이 상당수거든요. 거의 뭐 70% 8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아이들에게 들어갔으면은 조금 더 그 아이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 자원이 필요하다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남에서 하고 있는 건 따로 없나요? 현재는 별도로는 없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같이 하는 정도 그리고 가정위탁인 친구들하고 잘 보호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봐주는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향후 대책들은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가정위탁뿐만 아니라 입양 문제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사회적 흐름이 가정위탁이 우리 전남이 예전에는 부부간 이별, 그러니까 이혼을 한 사유 때문에 가정위탁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폭력에 의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치료까지도 같이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 가정위탁 아이들을 매년 좀 한 번 정도 이상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짜는 거 전남에 지원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동부 쪽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충분히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부모들 가정위탁 어른들의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동거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은 제도가 금방 변하지 않더라도 편의를 좀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우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또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호종류 아동들의 이제 안정적이고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또 자립을 위해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사회로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